안녕하세요. 미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5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패밀리분들 오래간만에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 수요일 날은 원래 미존 정규 방송이 없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제가 부득이하게 휴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때마침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 몇 번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7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요. 한국 시간 기준 10시에 특별 라이브 강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조금은 아픈 몸으로 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까지 유튜브 방송까지 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요. 돌아오는 6월 27일 토요일 날 한국 시간 오전 10시에는요. 미준 특별 라이브 강의가 있는데요. 1년에 2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2026년 하반기 최고의 미국 주식 탑5를 제가 직접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주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이 주식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서요. 과연 미존이 선정한 5종목의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함께 내려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진행되는 미존 라이브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초이스닥의 연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라이브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라이브 강의 참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초이스닥도 그렇고 미존 멤버십도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라이브 강의가 준비되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27일 전에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요. 평생 회원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미준 올인원 멤버가 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고 나의 주식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은요. 여기 오시면 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가입 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1,700분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후기 보기 클릭하셔서 지금 기존의 멤버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멤버십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수익을 얼마나 냈고 이런 거를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별로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존 멤버십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를 위한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황을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실 텐데요. 어제 시장은 한눈에 딱 봐도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 섹터도 있고 떨어진 섹터도 있는 거죠. 어제는 일단 이쪽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가장 선명한 붉은색을 보이는 섹터는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급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어제는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전쟁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이 모두 떨어졌겠죠. 유가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그7이 다 떨어졌죠.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싹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러셀 2000도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종목은 녹색이잖아요. 근데 테크놀로지, 즉 기술주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에너지 역시도 빨간색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에너지 주식이 모두 급락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극심해진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섹터가 많을 때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녹색이 더 많은 걸 보면요,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오일 종목이라든지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좀 섹터별로 로테이션이 나타난다, 순환매가 나타난다,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11가지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어제는 6개 섹터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5개 섹터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는 역시 에너지였고요. 자, 이렇게 올라간 섹터가 더 많고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을 때는 건강한 시장이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주가가 꼭지를 찍고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특히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보시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나스닥이겠죠. 근데 나스닥 역시도 5일 동안 3.64%, 그리고 한 달 동안은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도 마이너스 1.6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조정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굉장히 약한 그런 하락세다. 따라서 잠깐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폭은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58에서 62.7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시장의 폭이 6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0개 중에 적어도 6개의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가 화요일날 주가가 급락하면서 좀 잠시 급등했죠. 하지만 이렇게 빅스가 급등할 때는 주식을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빅스가 떨어질 때 한 가지 첨언을 드렸는데요. 빅스가 한 번만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상승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 상승이 따라왔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승은 보통 첫 번째보다는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급격한 하락을 보였지만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했고요.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피어 인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26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극적인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극적인 공포감이 빠져들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갈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현황인데요. 어제는 5종목만 플러스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빨간색을 기록했습니다.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5종목만 플러스,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메인 기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기사는요, 오늘도 역시 제가 직접 작성한 미준의 한마디를 준비했고요. 물론 이제 한마디 치고는 좀 글이 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사의 제목은요, 변동성이 무서워도 AI 수혜주를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계속해서 바꾸고 있지만 사실 일관적인 주장을 여러분들께 펼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AI 혁명은 아직까지 뭐 많이 봐야 중반전이다. 뭐 초기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AI 수혜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요,
AI 수혜주 위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이렇게 AI 수혜주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 미존 타픽을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방송을 하지 못하는 날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6월 23일 화요일 날은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SMH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하루 만에 7%나 급락했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강추드렸던 이 ETF는 무려 7.9%나 폭락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8%씩 떨어지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최소한 10%, 뭐 15%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는요. 하루에 13%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제가 쉬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유해드리는 미준의 한마디에서는요. 이렇게 AI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하루에도 10%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서도요. 이 주식들 위주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요. 여러 가지 통계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엊그제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죠. 자, 6월 23일 화요일에 글로벌 반도체 섹터에 강력한 한방이 찾아왔는데요. 자, 이 한방이 어디에서 찾아왔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9.99% 폭락하면서 20분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단 하루 만에 25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자금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이상 폭락해 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 충격은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대로 미국 시장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장에서 미국은요. SMH, 즉 베넥 반도체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7%나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SOXX ETF는 7.9% 폭락했죠. 자, 이날 하루 동안 AI 반도체 섹터에서 무려 1.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해 버리면요. 아직까지 투자 경력이 좀 부족하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인 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급락의 표면적인 원인은요.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이 형성이 됐다.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에서 다시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이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좌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금융 당국이요. 삼성, SK 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ETF 때문에 자꾸만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6월 17일 매파적인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요. AI 주식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반도체 종목이 급락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최대 3차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 얘기는 고밸류 성장주에는 할인율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가 자극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우리 투자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펀더멘탈의 훼손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급격하게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건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 그 얘기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훼손된다면, 즉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이 보이고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고 아니면 기업의 어닝이 감소하고 이런 느낌이 나면 그때는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후자라면 그 얘기는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거다.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투자 기간이 다르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요. 나는 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식을 파는 사람, 아니면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수익 실현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매도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요. 우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수혜주를 줍줍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명백히 후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3일 멤버분들께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요.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대표 주식 5종목을 매수했다. 이렇게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요. 블룸에너지 28주, 크레도 38주, 마벨 38주, 마이크론 18주, 그리고 샌디스크도 8주나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많은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요, 저의 감이 아니라 역사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역사가 얘기하기를요, 반도체가 7%나 떨어지면 이거는 반드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톱니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이 있는데요. 저도 이 멤버십, 유료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는 어제 유료 멤버들에게 아주 유용한 통계 자료를 하나 공유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죠. 자, 이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6% 이상 급락한 사례는요. 2011년 이후 과거 15년 동안 총 17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자, 15년 동안 17차례면 굉장히 드문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1년 이후 SMH, 즉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가 하루에 6% 이상 빠진 17번의 사례에서요. 그 이후의 수익률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죠. 자, 한 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무려 88%고요. 평균적으로는 10.9%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11.6%였고요. 자, 두 번째로 3개월 이후의 주가를 보니까요. 올라가 있을 확률은 무려 88%. 예외가 딱 2번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평균적인 상승률은 22.7%고요. 아니죠. 평균적인 상승률은 24.3%고요. 상승률의 중간값은 22.7%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개월 이후에는요. 승률이 무려 94%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딱 한 번만 제외하고 17번의 사례에서 16번은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평균 상승률은 무려 40%가 넘어가고요. 중간 상승률 역시도 38.6%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반등했다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6% 이상 급락한 부근에서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ETF를 매수하면요. 통계적으로 6개월 안에 30% 중반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30% 중반으로 올라가면요.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이거보다 2~3배 정도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계가 더 중요한데요. 17번 중에 11번은요.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보여드리죠.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차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반도체 ETF가 6% 이상 급락했던 지점들이 여기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원들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잡혀 있죠.
자, 이 원을 보시면 이 이후에 이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원이 결국은 그 이후 주가를 보면요. 여기가 바닥이었죠. 이 점도 마찬가지죠. 이 점도 마찬가지고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하루 만에 급락했던 사례는 총 17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11번의 경우에는요, 그때가 완전히 바닥이었던 겁니다. 최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주식 투자에서 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바닥을 정확하게 짚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역사는 이걸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가 만약에 하루에 6% 이상 무너지는 공포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역사적인 통계에 따르면 무려 65%의 확률로, 왜냐하면 17번 중에 11번이잖아요. 따라서 이 지점이, 즉 이번 주 화요일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최저점이었다. 이런 확률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라는 워렌 버핏 동의 조언이 이번에도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존 멤버뿐만 아니라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최초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이러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투자해도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이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왼쪽 그림은 기준점이 2025년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2026년 6월 18일, 며칠 전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S&P 500 에스티메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S&P 500에는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0개의 기업이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많은 EPS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전망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망치를 모두 더한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25년 12월 5일 이 당시에는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는요. 2026년 한 해 동안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컨센서스를 다 합치면 309.28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이후인 6월 18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309.28달러가 340.82달러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입니다. 앞으로 포워드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의 EPS 전망을 보면요. 2025년 12월 5일 당시에는 내년 1년 동안 아마 500대 기업이 351.74달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이후에 보니까요. 351.74가 갑자기 399.25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약 6개월 만에 13.4%나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요. 6,846에서 7,365로 7.6%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이렇게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13.4% 올라갔으면요. S&P 500 지수는 13.4%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만약에 포워드 PER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7.6%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닝에 대한 전망은 13.4%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이 떨어졌다는 거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주가는 7.6% 올라갔고 실적은 13.4%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밸류에이션은 5.2%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건강한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 장세잖아요. 밸류에이션 혼자 올라가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한 거죠. 자, 보통 주가가 이익 성장보다 더 빠르게 뛰는 현상을 우리는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닷컴 버블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실적보다 이 멀티플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간 게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아직까지는요, 인공지능 버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버블이 형성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AI 집중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결국은 AI 혁명이 AI 버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멀티플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주가 상승률이 실적을 따라가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형성되기는커녕 지금은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적보다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낮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마이크론 실적이죠. 자, 이 모든 분석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번에 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급락의 진앙이었던 메모리 섹터의 대장주, 또 다른 대장주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말 그대로 대박 어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론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45.7%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지금 352.5였는데 실제 매출은 414.6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무려 17.6%나 상회했죠. 자, 논갭 주당 순이익 EPS는요 25.11달러를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는 20.2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역시도 컨센서스보다 23.8%나 더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론은요 7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랠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매출, 어닝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총 마진도 더 올라갔습니다. 무려 84.9%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총 마진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D램 매출은 313억, 낸드 매출도 99억을 찍으면서 모두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데 과연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무려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는 414였잖아요. 그러니까 414에서 한 분기 만에 3개월 만에 500억까지 올라간다. 굉장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429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굉장한 수치죠. 그냥 와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최소 계약 매출을 담은 16건, 16건의 전략적 고객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분기별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장기 계약을 원하는 고객사가 많아져서요. 최소한 5년 이상 매출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시성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만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미래 매출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순환주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강조드린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주식들이요. 더 이상 경기를 타는 순환주가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되면요. 멀티플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박 어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마이크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고요. 1200달러를 넘기면서 52주 신고가에 근접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급락의 진원지였던 메모리 대장주가 급락 바로 다음 날 사상 최고 실적 그리고 압도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한 번에 잠재워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정은 좀 깊숙해지면 좋을 텐데라고 기대가 가능했는데요. 정말 조정다운 조정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단숨에 반등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SOX 반도체 차트는 너무나 좋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21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을 타고 단 한 번도 뚫리지 않고 있죠. 그냥 20일에서 바로 반등하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요, 오래간만에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전문가 진 먼스터가 등장을 하고요. 진 먼스터는 AI 관련해서 저보다 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AI 혁명이 이제 중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진 먼스터는 AI가 2이닝쯤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초반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는 9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2회다. 자,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온 길보다 훨씬 더 길다. 이런 전망을 진 먼스터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진 먼스터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AI 혁명이 아직 초기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홍보드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한국 시간 10시에 제가 직접 선정한 2026년 하반기 최고의 주식 탑5를 발표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미주온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에 미주온 멤버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탈퇴하시는 날까지 미주온 멤버십을 해지하시는 날까지 여기 나와 있는 34만 8천 원으로 평생 회원이 되실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 들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은 시장이 AI 트레이드와 이러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는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약 20분 전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예상보다 더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AI 인프라 구축의 3이닝쯤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두 번째 이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론이 제시한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8월 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약 340%인데 이는 방금 발표한 5월 분기의 7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기저효과로 숫자가 커진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밤 실적의 본질과 연결지어 이것이 향후 트레이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세그먼트에서 매트가 언급했듯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마이크론 매출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 구축의 척도가 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약 8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몇 주 전만 해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5%였다는 것인데 그 수치가 서서히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밤 확인한 핵심은 월가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광범위한 설비 투자 성장률이 4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기업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계속 성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이러한 모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은 우리가 인프라 구축의 예상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셈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숫자들에 눈이 너무 높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매출이 4배나 증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2027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전망치인 76%와 2028년의 7% 성장률을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 정점을 찍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핵심은 과연 투자자들이 우리가 실제로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언제쯤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느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디알리 말하면 시장이 이러한 인상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를 보면서도 다음 분기에 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신호로만 받아들인다면, 즉 실적 둔화가 2027년이나 2028년에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기업들의 멀티플이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에서도 이를 보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월가는 엔비디아의 2027년 성장률을 20%대 중반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4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나스닥이 약 5% 하락하는 동안 8% 하락하며 나스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이번 인프라 구축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의 스토리는 흥미롭고 베라 루빈이나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관련 소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칩 트레이드 전체가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는 중에도 퀄컴이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FO가 퀄컴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스마트폰 영역을 넘어 사업을 확실히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퀄컴이나 다른 기업들이 AI 분야로 더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어내고 진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퀄컴이나 인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마이크론까지 많은 기업들이 일종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로메인 씨, 간단히 답하자면 저는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계속 확장될 것인가를 보면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다음 장은 개인화된 AI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퀄컴이 접근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애플과 구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1년 전에 우리가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이야기했다면 아마 에이전틱 AI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은 이미 잘 알려진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 2027년, 2028년으로 이어지는 다음 장은 개인화된 AI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테크 분야에서 일종의 부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리적 AI가 더욱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차량 호출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웨이모나 로보택시, 우버, 리프트 전체 운행 중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순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여전히 확장 중입니다. 시장이 지금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 트렌드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틀렸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기억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